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는요, 부동산 투자 실패하지 않는 비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에도 많게는 한 5-6건 정도 상담에 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상담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본 30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30분이 아닌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까지 이 상담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의 이 귀중한 이 자산을 조금 더 전략을 세워 드리려면 사실 30분은 너무나도 부족한 얘기죠. 1시간도 사실 부족한 얘기고, 하루를 얘기를 해도 모자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열정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제가 상담에 정말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까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숙제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다 잊고 또 다시 재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따끔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좀 드리고자 이런 강의 자료를 좀 준비해 봤고요. 기준을 좀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준을 세웠다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비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하지 않는 비법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매수에 임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요, 매수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할 때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결국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그동안 집값이 올라간 이 시세 차익을 매도해야지만 내가 현금화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초보자 분들은요, 이 매도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은 채 매수에 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집값이 지금처럼 올라가는 추세만 보고 덜컥 집을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물린다라는 표현은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 일대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쉽게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갑자기 어느 한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겠죠. 구미가 당기고, 여기 들어가면 아직도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 것 같아. 그래서 무리하게 확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분은 매도하는 타이밍을 생각하지 못한 채 매수에만 몰두하고 덜컥 집을 사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갑자기 멀지 않은 시기에 이 지역 일대도 규제 지역으로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공급 물량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지면서 미분양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체가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이분은 쉽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쉽게 매도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투자는요,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 집을 살 때는 구매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샀겠죠? 매력이 굉장히 높아요. 집값이 좀 올라갈 것 같고, 내가 들어갈 때는 아무 규제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집을 샀지만 내가 되파는 시점에 가서는 내 물건을 사줘야 되는 또 다른 매수인이 내 물건을 봤을 때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니 대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취득세 문제,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문제, 또한 재산세에 대한 문제, 또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겠죠. 자,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똑같습니다. 자, 보통 실수요자 분들도 집을 살 때요, 매수하는 시점만 보고 집을 확 사버려요. 근데 보통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몇 년 살죠? 한 번 살면 보통 10년 이상 거주합니다. 그러면 내가 되파는 시기를 생각하고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 구축을 산 거예요? 한 20년 차 된 아파트 산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10년을 거주하고 되파는 시점이 됐을 때 이 물건은 30년 차가 됐을 때 파는 거예요. 그럼 그 30년 차가 된 물건이 나중에 값어치가 없는 물건이라면 그 가격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되팔 수밖에 없겠죠. 수납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방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집을 살 때는 기준을 안방을 두고 살 겁니다. 안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분이 나중에 되파는 시점이 됐을 때 그 집이 잘 나갈까요? 잘 나가지 않을 겁니다. 보편적인 사람의 시선에서는 안방 큰 걸 원하지 않겠죠. 똑같은 평수를 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안방보다는 거실 큰 걸 원하겠죠. 그럼 안방이 조금 작더라도 거실에서 보통 주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실 큰 걸 위주로 사람들이 집을 보고 다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방 큰 거를 사신 분들은 나중에 황금성, 매도할 때 굉장히 황금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적정한 금액을 받기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금액을 좀 내려서라도 팔아야 되는,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건 투자자건 결국엔 내가 사는 시점이 아닌 매도할 때의 시점을 생각하고 매수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하지 않는 비법 두 번째입니다. 저점과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부동산의 큰 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매수하는 시점과 매도할 시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집을 사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집을 팔고 계시고요, 집을 팔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집을 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 분들은요, 작년부터 이 짐이 되고 있는 이 다주택, 고가주택들을 하나씩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처분했을까요? 아직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작년부터 이렇게 처분했을까요? 그분들은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미 예측하고 유추하면서 미리 짐들을 하나씩 던 겁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누구한테 던 거예요? 대부분의 초보자한테 다 전가시킨 겁니다. 이렇게 높게 형성된 집값을 고점에 확 잡아버리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이죠. 자,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 분들은요, 앞으로 이 다주택자가 살아남기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높게 집값이 올라간 것들을 하나씩 처분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크게 실현시킨 거고요. 그리고 똘똘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셔서 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하며 내 자산을 지켜가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뭐가 나왔냐? 똘똘한 한 채가 나온 겁니다. 반면에 초보자분들은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렇듯 우리가 저점과 고점이 언제쯤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유추를 한다면 그 시점이 도래되기 전에 미리 하나씩 다 시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그래요. 이 반면에 초보자분들은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집을 지금 팔라면서요. 아니, 집 팔았는데 집값이 올라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너무 아쉬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요? 아직 고점이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고점이 된다면 내가 되파는 시기에 이 집이 팔리겠냐 이거예요. 아니, 남들도 뭔가 내 물건에 대해서 매수할 때 뭔가 구매력이 높아야 매수할 텐데 본인은 완전히 시세 차익 끝까지 다 보고 판다면 빈 껍데기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들은 내 빈 껍데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확히 고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 고점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순간 결국에 또 안 팔리면 장기간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나오겠죠? 굳이 이런 리스크를 우리는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어깨선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년부터 하나씩 팔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렇다면 어깨선에서 그분들은 잘 팔고 나가신 거겠죠. 지금 집을 내놔도 집이 안 나가는 집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선 거래도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단 한 건의 거래가 시세로 형성되는 거지 거래가 많아서 높게 올려진 호가가 계속 시세로 남아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듯 우리는 고점과 저점이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발목선에서 사는 거고 적당한 어깨선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값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 저점인 시기와 고점인 시기를 유추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사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조사도 안 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점과 고점을 알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할 기회와 매도할 기회가 적당하게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실행에 옮기셔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 실패하지 않는 비법 세 번째입니다.
향후 다가오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 여러 가지 인생 계획을 짭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계획한 인생대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죠. 이게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도 부동산 투자예요. 우리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고 쉽게 물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상품도 아닙니다. 워낙 거래가액도 크고 부피도 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거래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시점에 따라서 계획할 수도 없고, 또한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존재하면 내가 생각한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이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생각하고 우리는 꼭 매수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래된 대기업 임원직들은요,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 시기라고 하더라도요, 눈 감아도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어느 정도 유추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반면에 신입사원들은 본인 일만 딱 주어질만 하죠. 근데 이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초보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막 구멍을 메꿔야 돼요. 리스크가 터져서 메꿀 수 있을까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지친 나머지 이분은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죠. 자, 이렇듯 부동산은요,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이 공존합니다. 모든 경제 지표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처럼 초보자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상승기만 쳐다보고 집값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까 생각하고 막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하락의 징조에 대한 리스크가 딱 다가오는 순간 당황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앞선에 말씀드린 신입사원처럼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 퇴사는 뭐예요? 결국엔 이 좋은 부동산 상품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반면에 전문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미 유추하고 예측해서 하나씩 처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상승론을 주장하는 전문가 분들이시거나 투자회사에서 계속 상승을 얘기하지 왜 하락을 얘기합니까? 아직 오지도 않는 하락을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 기조가 나오는데 미쳤다고 하락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 영상을, 이런 상승론을 주장하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락론자입니까? 상승론자지?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이런 가운데 미쳤다고 하락을 왜 얘기합니까? 근데 저는 계속 이 하락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락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요,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초보자분들은 계속 상승을 얘기하는 전문가 말대로 상승만 할 줄 알고 그 기대 심리에 무턱대고 집을 확 사버려요. 집값이 올라갈 기대 심리만 갖고. 근데 갑작스러운 이런 하락 리스크가 내 앞에 딱 존재하는 순간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 겪어본 이 리스크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투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럼 비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는 하락을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하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고 매수에 임하셔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경제 지표에는 상승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가 나오고 내년에도 상승 기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이런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항상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부동산 투자 실패하지 않는 비법 네 번째입니다. 미래의 계획에 충실하게 실행에 옮기고 심리에 쫓기지 말자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하루에 한 5-6건 정도 진행합니다. 근데 상담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30분인데 제가 저를 찾아주신 고객들에게는 무조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상담에 임해요. 근데 상담하면서 상담 비용을 제가 받으면 말을 안 하는데, 상담 비용 일절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못하러 여러분들에게 1시간 반 동안 제 목소리 터져가면서, 목소리 쉬어가면서,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까? 굉장히 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에 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고자 제가 계속
계속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짜드린 계획대로 잘 수행만 간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아니 뒤돌아서면 왜 180도 달라지냐 이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다른 전문가와 다르게요, 보통의 전문가분들은 제가 알기론 딱 본인이 생각한 부동산만 딱 집어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확한 컨설팅이 아니라고 봐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놓여진 상황이 다르고, 놓여진 재정 상태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부동산을 추천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컨설팅을 하려면 그 사람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정확한 컨설팅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각자한테 내리는 답안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는 이게 정확한 컨설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이 핏줄을 세워가면서 내드린 전략을 잘 수행해 가면 좋겠지만, 아니 심리에 쫓겨서 갑자기 저기 나갔더니 야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심리에 쫓기고 뉴스에 민감하고 이런 분들이 또 회사에 전화 오셔서 아니 추천도 안 해드린 부동산을 또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답변해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답변해드리기가, 아니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1시간 반 동안 떠들어댄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짜드린 계획대로 잘 충실히 임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실 겁니다.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연세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 돈은 비례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빨리 깨우치고 빨리 시작하신 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드리는 숙제 또는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만 해 가신다면 뒤에 결과는 이미 나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심리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이런 지금 나오는 대책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저는 대책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아니 당연히 대책이 나올 줄 알고 있었고요, 이보다 더 심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대책에 민감하지 않아요. 더 넓은 시야와 더 넓은 관점으로 부동산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 이렇게 부동산 투자 실패하지 않은 비법 총 이렇게 4가지, 좀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잘 새겨서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점을 조금 더 바꿔서 항상 남의 입장을 잘 고려한 채 매수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대책에 민감하거나 심리에 쫓기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깨닫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꼭 쟁취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다음 강의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